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올해 유니콘 등급 글로벌 291개사 중 한국은 단 한 개라고 하네요. 네, 한국이 근데 인구도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아. 그 이스라엘도 인구 많지 않은데 많네요. 12개나 됐군요. 영국이 7개, 인도가 12개, 중국이 26개, 미국이 169개나 됩니다. 네, 스타트업 글로벌 투자 유치 비중도 굉장히 높네요. 미국은요. 유니콘은요,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되는 스타트업들을 얘기하죠. 1조 충당금 쇼크에 대우조선 또 증자한다고 합니다. 대출 중단 부작용 커 금리 인상이 해법이라고 안동현 교수가 얘기했네요. 서울대 교수인데요. 기준금리 인상에 부작용은 없나고 물어봤더니 한은금통위는 올해 한 번, 내년 초 한 번 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번 올려 1%로 끌어올릴 것 같다. 이 정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한계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당수 한계 기업에 정부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유예해줬다. 그래서 우량 기업과 한계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없어졌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계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업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정책 자금을 쏟아부어 연명시켜봐야 국가 경제에 도움은 안 되고 좀비 기업만 양산하는 꼴이 된다. 기준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에 따른 선량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통화당국과 금융당국이 협업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역대급 실적 KTB금융 상장 인수 합병도 탄력을 받고 있네요. 미국 유럽 엇갈린 통화정책 전망에 달러 대비 유로 가치가 9개월 중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와,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유로 SM 라이크 기획 흡수 합병 후 지분 매각해서 새 주인을 맡는다고 합니다. 이수만 총괄 회장도 좀 많이 연세가 드셨죠. 허태수의 첫 바이오 투자는 보톡스 1위 휴젤이라고 합니다. 이 휴젤을 GS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인수했네요. HMM 등 23개 해운사 최대 7,985억 원 과징금하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소세지 그림이 있는데요. 도축 안 하는 고기 스페이스 F 770억 원 시리즈 A 투자 유치했네요.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런던의 글로벌 채권 운영 거점 비이자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하네요. 런던에 여러 금융기관들의 헤드쿼터들이 있죠. 하나운용 계열사 보유 하나투자증권 지분 26%를 인수했습니다. 여러가지 지배구조 문제를 푸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고요. 고용보험기금 탕진하고 기업 근로자 쥐어짜는 정부입니다. 네, 그런 사설, 한국경제 사설인데 한번 보시고요. 주택시장의 피크아웃이라고 하네요. 지난 20년간 국채금리는요 8%에서 1%로 무려 7%포인트나 떨어졌다. 문제는 제로금리인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20년간 금리가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오를 가능성도 농후하다. 따라서 과거처럼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주택 수요를 부추기는 모멘텀은 사라진다. 오히려 마이너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인구다. 인구 중에서 주택을 역동적으로 구매하는 계층을 봐야 한다. 과거 20년 동안 25세에서 64세 인구는 1000만 명 증가했다. 가구 수도 570만 가구 증가했다. 엄청난 증가다. 이런 정도의 인구와 가구 변화는 주택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반면 앞으로 20년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된다. 25에서 64세 인구는 1000만 명 감소한다. 가구가 210만 증가하지만 60대 이상 고령 가구만 급증한다. 한마디로 가구가 늙어가면서 주택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긴데요. 여러분들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자산운용 소식은 아까 전해드렸고요. 선진국 올 38% 올라갔고요. 신흥국은 2% 떨어졌습니다. 백신에 갈린 증시네요. 백신 접종률이 정말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주환 컴퓨터스 대표 위지과 IP 끼워 게임 영상 컨텐츠를 만들 거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포부네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공급망 셧다운, 반정부 시위, 총리 사임, 동남아시아 델타 변이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말레이시아는요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요. 40.9%나 돼요. 백신 2차 접종률입니다. 어느 백신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인텔, AMD, NXP, 르네사스 등 대표 반도체 기업 공장 밀집한 말레이시아,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라인 집중, 인피니언 공장 폐쇄로 포드의 미국 공장 연쇄 폐쇄 초래, 방역 실패 이후로 무히딘 야신 총리가 사임하는 것까지 일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소식이었고요. 태국은요 아세안의 자동차 수출 중심지, 주변국의 부품 수입해 카시트, 자동차 유리, 타이어 등 생산, 총리 등 반정부 시위가 발생도 했었네요. 빈발했고요. 베트남이요. 삼성, 아디다스 등 가전 IT 기기 소비재 공장 밀집, 각종 공장 가동률 급감하면서 물가 상승 유발, 최대 도시 호찌민 정면 봉쇄령 발동됐습니다. 네, 정말 동남아시아가 어떻게 될까요? 지분 매각까지 최소 6개월 과징금 내고 버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배구조를 개편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네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코앞, 600여 곳 헐값에 팔릴 판이라고 합니다. 사모펀드가 사줘야 될 텐데요. 네, 마지막으로 요거 친족 분리제도,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더 잰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아울러 공정위는 연말부터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의 정보 공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호텔 롯데의 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롯데홀딩스를 통해 간접 출자하고 있는 광윤사도 공시 대상이 된다. 5월 기준 자산 5조 원 이상인 22개 대기업의 63개 해외 계열사가 국내 58개 계열사에 출자를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 외에도 최소 21개 기업 집단의 공시 의무가 있다며 삼성과 SK, LG, 네이버 등이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